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단어 물체의 무게 7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86쪽과 87쪽, 실험 관찰은 43쪽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를 미리 읽고 학습에 임하면 수업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팔 저울을 사용해 여러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팔 저울이 무엇인가, 그럼 양팔 저울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저울은 이렇게 생긴 게 양팔 저울이에요.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죠? 뭐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죠? 시소가 생각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수평대와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수평대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였죠? 그죠? 수평을 잡아주는 거였죠. 수평대와 마찬가지로 양팔 저울 역시 수평 잡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수평이란 뭘까요? 수평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양팔 저울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양팔 저울의 각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저울의 각 부분을 알아보는 영상을 보고 각 부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저울의 각 부분의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저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놓는 부분은 저울 접시입니다. 양팔 저울에서 양쪽에 저울 접시를 거는 부분은 저울대입니다. 양팔 저울의 저울대는 수평대의 나무 판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양팔 저울의 저울대 가운데가 받침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는 세로 부분의 이름은 받침대입니다. 양팔 저울의 받침대와 저울대가 만나는 부분의 이름은 받침점입니다. 저울대의 수평을 맞출 때에는 수평 조절 장치를 사용합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양팔 저울의 각 부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저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놓는 부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맞았어요. 바로 저울 접시입니다. 두 번째, 양팔 저울에서 양쪽에 저울 접시를 거는 부분은 뭘까요? 거는 부분은 맞아요. 저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양팔 저울의 저울대는 그럼 수평대의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할까요? 수평대에서는 그렇죠.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런 나무 판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울대가 수평을 잡을 수 있게 조절하는 장치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았어요. 수평 조절 장치입니다. 여러분 잘 찾고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양팔 저울의 저울대 가운데가 받침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걸어놓은 세로 부분의 명칭의 세로 부분. 그러면 이것은 맞았어요. 바로 받침대입니다. 양팔 저울의 이런 받침대와 저울대가 만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받침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찾아냈을 거라 믿어요. 우리 이제 각 부분을 이름을 잘 알아봤으니까 양팔 저울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저울은 먼저 이렇게 평평한 곳에 받침대를 세우고 저울대의 중심을 받침점과 연결합니다. 둘째, 저울대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각각의 저울 접시를 걸어놓고 수평 조절 장치를 이용해 저울대의 수평을 맞춥니다. 수평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한쪽 저울 접시에는 무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놓고 다른 한쪽 저울 접시에는 무게가 일정한 클립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뭐 할 때까지? 저울대가 이렇게 수평을 잡을 때까지 클립을 올려놓는 거예요. 저울대가 수평을 잡으면 클립의 총 개수를 세어보는데 이때 이 클립의 총 개수가 뭐의 무게일까요? 바로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가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줬던 양팔 저울의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바로 연속해서
양팔 저울과 클립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교실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영상으로 대체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 클립을 이용해서 세 가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데요. 그게 바로 실험 관찰 4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실험 관찰 43쪽을 먼저 해결해 봐도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평한 곳에 받침대를 세웁니다. 수평대의 가운데를 받침대와 연결합니다. 수평대의 가운데에서 각각 같은 거리에 저울 접시를 걸어 놓습니다. 수평대가 수평을 이루는지 확인한 다음 한쪽 저울 접시에는 무게를 측정할 물체를 놓습니다. 수평대가 다시 수평을 잡을 때까지 다른 쪽 저울 접시에 추를 올려놓습니다. 수평대가 수평을 잡으면 추의 총 무게를 계산합니다. 물체의 무게는 계산한 추의 총 무게와 같습니다. 양팔 저울, 클립 여러 개, 여러 가지 물체를 준비합니다. 양팔 저울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팔 저울의 한쪽 저울 접시에 측정하려는 물체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저울대가 수평을 잡을 때까지 다른 한쪽 저울 접시에 클립을 올려놓습니다. 이때 양팔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물체를 올려놓을 때에는 다른 한쪽 접시에 클립 대신 무게가 같은 장구핀, 같은 금액의 동전 등과 같이 일정한 무게를 가진 물체를 올려놓고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양팔 저울의 저울대가 수평을 잡았을 때 클립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같은 방법으로 가위의 무게에 해당하는 클립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이번에는 지우개의 무게에 해당하는 클립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와 클립의 무게가 같을 때 양팔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므로 클립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물체가 무겁습니다. 따라서 풀, 가위, 지우개의 순서로 무게가 무겁습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실험 관찰 43쪽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저울의 사용 방법에 주의하면서 물체에 해당하는 클립의 수를 세어보자고 했는데요. 우리 영상에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풀, 가위, 지우개. 그래서 풀은 46개, 가위는 41개, 지우개는 27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봤을 때 가장 무거운 건 뭐겠어요? 당연히 클립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게 무겁겠죠. 그러면 풀, 가위, 지우개 순으로 무게가 무겁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2번 문제입니다. 측정한 물건의 무게를 비교해 무거운 순서대로 써봅시다 해서 풀, 가위, 지우개 순으로 여러분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클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클립이에요. 클립은 굉장히 가볍기도 하지만 어때요? 다 무게가 같죠? 클립처럼 일정한 무게를 가진 물체라면 가능해요. 장구핀, 같은 금액의 동전, 똑같은 단추. 그런데 여러분 일정한 무게를 가졌다고 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보다 무게가 더 무거운 걸 접시에 올려둔다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구핀이나 동전이나 단추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보다는 가벼워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게가 일정한 물체를 사용하지 않고 세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봤더니 이번엔 풀, 가위, 지우개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풀, 가위, 지우개, 클립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을까? 영상을 통해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팔 저울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볼까요? 양팔 저울의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저울 접시에 물체를 각각 올려놓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기울어진 쪽에 있는 물체가 더 무거운 물체입니다. 그런 다음 풀보다 가벼운 가위와 아직 비교하지 않은 지우개의 무게를 비교해 볼까요? 실험 결과 풀이 가위보다 무겁고 가위는 지우개보다 무겁기 때문에 세 물체의 무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양팔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양팔 저울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려면 먼저 양팔 저울의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한쪽 저울 접시에 물체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한쪽 저울 접시에 무게가 일정한 물체를 올려놓고 그 물체의 개수를 세어 비교합니다.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하면 무게가 일정한 물체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양팔 저울의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저울 접시에 물체를 각각 올려놓고 저울대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해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저울대가 기울어진 게 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그쵸? 당연히 더 무겁겠죠. 이쪽이 더 무겁다. 선생님 잘 안 써지네요. 무겁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공책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는 양팔 저울을 사용해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것이었는데요. 무게가 일정한 물체가 있을 때와 무게가 일정한 물체가 없을 때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저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에도 수업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